직장 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세상 바쁜 이분 다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피곤하게 들리시는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이제 스튜디오만 오시면 또 쌩쌩해지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뵐 시간이 되니 또 흥이 나는군요. 네, 우리 여러분 피부 책임져 주시는 닥터정 피부공작소 열겠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부공작소 닥터 정원순입니다. 네, 오늘도 목동에서 열심히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짜 엄청나게 요즘 손님도 많으시고 뭐 바쁜 분인데 또 이게 시간이 이 일을 맨날 하셔야 되니까 뭐 시간이 없으신데 뭐 또 이렇게 뭐 제가 뭐 범노예 계약 맺어가지고 또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닥터정 나오시면 함께 해주시는 동생 두 분 다시 제가 끌고 왔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동생 1호 다시 왔습니다. 네, 동생 1호 김양 오셨고요. 김양이 오는 곳에 세트로 같이 오고 있습니다. 예, 세트로 김군도 같이 같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군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한번 방송해 봤는데 처음 하는 이 팀인데도 굉장히 합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부부니까 또 합이 좋고 나랑 뭐 그럼요. 정쌤 원래 합이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세 분 간의 합을 뭐 생각을 했는데 뭐 보니까 뭐 이 서로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뭐 말씀 뭐 목소리 다 뭐 이게 다 제 복이죠 뭐. 아유,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주위에- 싶었어요. 사실은 주위에 너무 잘하시기 복이 아니라 때문에 덕인 거죠. 잘하셔서 인복이냐 인덕이냐 할 인덕이신 때.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인 걸로 네. 하고 그리고 우리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또 닥터정은 뭐 영화 제작자시잖아요. 투자자이시자 영화 제작자신데 네, 제 꿈 이룹니다. 네, 그 이제 깐느 가실 분이라서 여러분 네. 미리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창피해. 좋고요. 네, 영화 시사회도 저 하셨잖아요. 네, 그 네. 영화 제작자 되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의사로만 쭉 살아오시다가 소감이요? 사형회를 하게 돼서 그냥 제 의지가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거 한 해 만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약간 너 왜 또 비싼 취미생활 하니? 막 이러면서 이거 말고도 뭐 놀렸는데 비싼 취미생활 또 있나? 막 놀렸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정말 좋아서 했구나. 내가 이거가 정말 내 꿈이 있어서 내 너무 의지를 부러워요. 또 네.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군하고 김양은 지금이야 이제 뭐 당연히 직장 생활 한참 열심히 해야 할 때고 또 사실은 지루해 하고 있을 때이기도 하죠. 요 뭐 8년 차 요 때가 네. 그러한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떤 나중에 현재로서는 someday 뭐 이렇게 나는 이런 뭐 소망 꿈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거 있어요? 뭐 대부분 보면 직장인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 여기는 여기는- 직장생활 잘하겠다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경쟁을 잘 뚫고 CEO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 회사의 내 회사가 대표. 필요하다. 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직원 월급 날들이 정말. 와보셔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직원이 없는 회사, 나 혼자 살 수 있는 회사가 좋다.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기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또 그렇죠. 꼭꼭 그렇지는 않대요. 직원이 네. 필요하겠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마인드 저희 때는 그냥 회사 들어가면 회사 열심히 다녀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냥 꿈은 꿈이야.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동생들은 그런 면이 저는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맞아요. 네, 저도 뭔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 좀 이것만이 정답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삶에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사는 것 자체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양은 뭐 남편도 앞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뭐 해보고 싶다. 한번 뭐 남편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면 이 계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나중에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음. 많이 사라진 세대이다 보니까 아마 이 현재 직장에서 끝까지 있지는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이게 뭐 한 40대 후반쯤에 드는 생각이어야 하는데 근데 이렇게, 또, 예. 또 요즘은 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사업을 하나 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다들 네. 네, 그 전에 저는 모든 직장인의 꿈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은 꿈을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유튜버 진짜. 지금 뭐 우리 저 김군 김양 세대는 유튜버가 되는 거에 부담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그냥 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또래들도 있으니까. 이제 많이 하는 게 보이니까 그냥 해볼까 싶으면 그냥 해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기는 해요. 채널 제목이 뭐예요? 제가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는 채널이요? 네. 밝혀도 괜찮죠. 네. 조금 망설여지는데 왜냐면 영상이 몇 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취미삼아 조금씩 찍어서 올려본 채널이 하나 있긴 한데 네. 그 채널 이름은 서울 브리즈예요. 서울에 부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서울 브리즈. 네, 그렇게 지었는데 외국인들을 타겟으로 했군요. 네, 외국인들 영어 자막도 나오나요? 네, 요즘은 쿠킹은 반드시 영어 자막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먹방하고 요리 채널은 반드시 영어가 있어야. 그리고 또 이제 코리안에 그게 대한 이게 좀 이미지가 K푸드에 대한 좀 이게 굉장히 좀 맞아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요리하는 거를 그냥 좀 즐겨하는 편이어가지고 요리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볼까 하면서 사실 서울 브리즈라고 지은 이유가 서울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조금씩 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꾸준히 업로드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장생활 또 하면서 직장생활이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까지 꼭 해주셔야 된다. 네. 저희 미래 구독자님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얘기하자면 우리 김양은 사실은 어떤 인연으로 여기 오게 됐냐면 제 은사의 따님이세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는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인도에서 또 학교를 다녔고 이래서 일단 서울 브리즈는 인도 친구들은 다 이제 들어와는 있겠네요. 그러면. 네, 특히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요즘 한국 음식 요리하는 거에 빠져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특별히 그 친구가 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자막을 넣은 것도 있고 뭐 영어로 더빙한 것도 있고 그렇게 업로드를 몇 개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닥터정은 서울 스킨 해가지고 뭐 한번 영어도 되시니까 그것도 방법인데 유튜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을 되게 꾸준하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딱 시간 배분을 해놓고 살아야 되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좀 뭔가 전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분야가 전문적이고 설명해야 되는 게 전문적이기 때문에 좀 전문 의학을 좀 전문으로 하는 사실 유튜브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랑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구독자도 늘고 하는데 유리하긴 한데 이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또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유튜브 세계에는 그 안에 또 이런 소규모 약간 방송국 개념으로 플랫폼 개념 이런 게 막 또 막 엄청 또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뭐 대행해주면서 수수료 받고 뭐 이렇게 참 세상이 빈대가 없어요. 하긴 제가 이제 사실 선생님께는 이게 실수를 했네요. 무슨 유튜버를 해봐. 영화를 찍고 계신 분인데 지금 깐능하실 분한테 실수? 네, 뭐 영화 감독님이 뭐 제대로 찍어주실 거니까요. 네, 뭐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인 의학이라는 그 의사 그거에 그 안에서는 또 만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영화 쪽에 들어가면 뭔가 신선한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느낌, 영감을 받고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거 자체가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부캐를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캐 일지 메인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또 의사로 훌륭한 의사시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선생님은
부캐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두 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부업 같은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네. 아유, 우리 다시 이제 또 저 영화 제작자가 자꾸 오시다 보니까 영화 얘기를 이제 갔는데, 자, 오늘은 이제 피부 얘기 뭐 해볼 거냐면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하도 이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정했어요. 나에게 맞는 레이저 시술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과들이 요즘 뭐 새 건물 들어가면 막 층마다 2개씩 있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앞에 뭐 이렇게 뭐 배너들 해놓은 거 보면 와, 뭐 레이저의 종류가 이름도 뭐 너무 많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맞아요. 도대체 이 레이저 시술, 뭐 피부과 가면 뭔가 레이저 받는다라는 느낌이 딱 있잖아요. 관리받는다 하면 이게 뭐 도대체 이 요새 뭐 어떤 시술들이 있는 건지, 시술 간에 또 큰 차이가 뭐가 있는 건지, 또 사람마다 어떻게 그거를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레이저는 사실은 뭐 저보다는 더 전문이지 아닌가? 그래서 레이저 우리 인증 그러니까 제 레이저 말은 기계 제 말은 인증이시지 어떤 않나요? 레이저 치료가 아니라 레이저라는 기계라는 자체가 음. 원래는 그게 이제 한 가지 파장의 빛이 굉장히 길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레이저는 태우는 거예요. 뭔가를 태우는 거고, 뭔가 피부 안에 있는 열을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어떤 뭐 피부에 있는 어떤 부속들을 이제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는 태우거나 열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레이저를 할 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거를 시술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할 레이저냐, 아니면은 며칠 동안 고생을 안 하고 바로 일상생활로 갈 수 있는 레이저냐. 이제 두 개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지. 뭐 요거 받고 나면 저 네. 내일 모레 약속인데 괜찮아요? 네, 그렇죠. 다운타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바로 중요해요. 나가시면서 바로 화장 가능하십니다. 뭐 그쵸.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는 이 레이저가 아까 말한 대로 파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을 썼을 때 어느 부분에 있는 물질이 이제 타겟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이제 색소가 되느냐, 이제 멜라닌 세포 같은 타겟이 되느냐, 아니면 적혈구 같이 혈관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콜라겐이나 어떤 진피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냐, 이 타겟에 따라서 또 이제 자기한테 맞는 레이저 시술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논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운타임이 없이 하는 거는 약하긴 한데 또 약한 걸 여러 번 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효과가 좋게 강하게 하고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낫냐, 이거에 대한 컨트로버시도 굉장히 계속 있는 거고, 네. 이게 더 좋다는 사람, 저게 좋다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색소랑 뭐 적혈구랑 뭐 PD랑 뭐 진피랑 다 있을 때 수많은 파장에서 과연 어떤 파장이 이거에 가장 잘 맞느냐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연구인데, 그럼 두 번째 그거는 이제 레이저의 파장의 종류인 거예요? 그렇죠. 파장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그게 뭐 755 나노메타다 이러면은 이제 고 파장의 빛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섞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레이저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IPL이 나온 거였어요. 이 IPL은 뭐냐면, 저 예전에 좀 꽤 됐잖아요. 들어봤죠, 두 분도. 저도 IPL은. 그거 궁금했습니다. IPL 도대체 이게 뭔지. 인텐스 펄스 라이트라 그래서 얘네는 레이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레이저는 한 가지 파장만 나오는데 얘는 여러 가지 빛에 있을 때 끊는 거예요. 필터가 끊어서 그 파장보다 더 긴 파장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 나가는 파장이 있긴 하지만 걔네는 기본적으로 그 필터에 제외한 다른 파장들은 다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스페시픽한 타겟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 파장으로만 나가려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되게 강하게 빛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 파장 레이저가 한 가지 파장인데 이거를 네.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게 이제 쫙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가 퍼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그거는 되나? 아니고요. 레이저 죄송해요. 이 과학적인 건 난 모르겠더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맞는지 그래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근데 어떻게 그냥 보면 얘기를 하시다 들어보면 예. 이제 레이저가 특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의 빛만 뽑아낸 거고 네. IPL은 더 쉬운 거죠. 그냥 쭉 나가고 있는 빛에 네, 그냥 네, 네. 턱 잘라갖고 예, 그냥 예, 나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획기적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다운타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게 나온 거예요. 다운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렇죠. 내가 예. 레이저 시술을 받고 다시 일상 생활까지 복귀하는 복귀하는 시간을 시간. 이제 네. 다운타임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획기적인 거고. 두 번째 가장 획기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레이저는 원래 한 파장의 빛이 하나로 쭉 나가는 거가 이제 레이저라는 건데 그거를 필터를 이용을 해서 조각조각 나가게 한 거가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데 그게 바로 이제 나눈다는 의미의 프랙션. 그래서 그래서 프랙셔널 레이저가 나온 건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개발한 게 프락셀이에요. 그래서 마치 데일밴드가 이거의 대명사가 뭐 마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것처럼 밴드의 데일밴드 뭐 아니면 뭐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프랙셔널 레이저가 그냥 프락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면 그냥 다 프락셀이 된 거예요. 이게 회사 이름이었네요. 네, 그래서 아니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첫 레이저 이름이었어요. 프락셀이. 네. 지금은 합병해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거가 약간 모든 걸 그러니까 대신하는 그런 고유명사 같이 된 거예요. 프락셀이. 그러니까 이제 저만 해도 뭐 이제 지금 우리 레이저의 역사에 대해서도 듣고 있는데 IPL, 프락셀 이거는 지금 우리 동생들도 아마 거의 다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 맞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유명했고 보편화된 이제 시술이었던 그게 거죠.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두 가지의 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이후에 지금까지 그거보다 더 큰 전환을 일으킨 사실 그런 그 개발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거를 뭐 파장을 이거를 고르느냐 뭐 아니면 나눠서 나가는 거를 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좀 세분화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이 모든 시술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그런 발견이라고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의 그쵸? 약간의 변화라든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소스가 좀 달라진다든지 뭐 그냥 이런 거의 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한 가지의 파장만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의 파장을 써도 되는 거고 하나의 빛으로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쪼개서 나가도 이해했어요. 효과가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이제 지방에 관련된 레이저 말고는 우리가 지방은 다 온도를 많이 높여야지만 녹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온도를 낮춰도 지방이 녹일 수 있다는 그거 정도 하나만 조금 되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아직까지도 이만큼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저 시술이 뭐 이게 뭐 이름 붙은 건 무지하게 많지만 그렇죠. 큰 카테고리를 보면 이제 IPL 카테고리가 있었고 프락셀 카테고리가 이제 생긴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그 레이저 회사별로 또 뭐 보편화되는 어떤 별로 파장별로 뭐 이름들이 쭉쭉쭉쭉쭉 있는 보시면 될 거네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김양은 레이저 시술 받아본 적 있나요? 네, 제가 한때 아니 뭐 피부과를 안 다녔다고 그래 잘 모르는 것 같더니 이게 다 아네요. 당연히 관심은 뭐 네.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그 김양의 피부는 동생들 화이팅! 역시 우리 동생들 난 이런 면이 마음에 들어요. 동생들 화이팅! 네, 저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레이저들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창 피부에 트러블 많이 생겼을 때, 여드름 같은 거 많이 생겼을 때 그때 레이저로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좀 세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시술 자체가 하고 나면 막 욱신거리고 아픈 건 있었는데 확실히 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IPL이 됐든 뭐 프락셀이 됐든 얘네들은 그럼 뭐 여드름 치료에도 쓰고 뭐 이렇게 뭐 탄력 주는 피부에도 쓰고 뭐 기미에도 쓰고 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식 자체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어디에 그거를 쏴서 목표 지점을 뭐로 할 거냐 따라서 이렇게 네. 다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린 그냥 얼굴에 쏜다 이것만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기본으로 나오자 그러면 사실은 조금 겹치기 힘든 게 이제 탄력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아까 여드름이나 색소나 뭐 피부 톤이나 결의로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가장 나무의 가장 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뭔가를 되게 넓게 하면 또 특이적으로는 조금 그치.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치중을 해서 할 건지에 따라서 사실은 아까 말한 나에게 맞는 레이저 시술이 조금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서 상담을 받을 때 그래도 내가 이쪽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잘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이제 피부과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피부과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는 저도 뭐 피부에 뭐 대단히 막 이렇게 뭐 관심 갖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닌데 사실은 제 피부가 예민한 피부였던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 선크림을 누가 줬는데 그거를 발랐더니 완전 그 소위 말해 뒤집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잘 골라서 써야 돼요. 요즘은 사실은 화장품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게 없어요, 맞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완전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더니 뭐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점도 빼러 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선크림 잘못 발라서 피부가 확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저도 피부가 그렇대요. 대한민국 여자들 한 90%는 자기가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야지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있어 보이잖아. 네, 저도 되게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크림 같은 거 고를 때 되게 막 인터넷 후기도 진짜 찾아보고 우리 그 어플에서도 많이 성분 같은 것도 보고 맞아요. 어머 난 되게 이렇게 그냥 소탈하는 줄 알았더니 너 저 되게 신경 쓰면서 하는 리서치 애구나. 되게 많이 합니다. 무서워요 저런 분들이. 근데 그래요. 거기서 되게 좋다고 했던 선크림인데 그걸 발랐는데 저는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일어났는데 저는 그 선크림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면 너무 다들 좋다고 하는 선크림이니까 이것 나한테 안 때문 맞는 건지 아니겠지. 모르고. 네. 근데 한 1년 가까이 바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좀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피부과를 갔죠. 그래 피부과 가니까 단박에 알잖아. 네. 여러분 피부과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진짜 바로 처방 내려주시고 접촉성 피부염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약 먹고. 가면 약 먹으면 금방 나. 네. 네. 그리고 그렇죠. 그 선크림은 단종이 됐어요. 여러분 어머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 그렇게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레이저 받고 뭐 이럴 때마다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야. 아니 나는 그런 거지. 그냥 좋으면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는 이제 뭘 모를 때는 피부에 좋으면 탄력에도 좋고 주름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으면 되는 거지. 옛날 우리 엄마들 옛날에는 동동 구르면 하나만 바르면 피부가 그냥 좋아지던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자. 뭐 탄력 라인, 뭐 화장품도 뭐 탄력 라인 하실래요? 뭐 레이저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탄력 쪽 하실래요? 뭐 미백 쪽, 뭐 주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그냥 한 방에 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피부과에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좀 일부러 세분화 시켜서 요거밖에 하고 저거밖에 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개념이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레이저를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치료 시술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이 단일 요법으로만 되는 거를 사실 많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 우리 몸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신비한 인체가 어디 있겠어요. 인체 정말 신비하잖아요. 단일요법으로는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복합요법을 하게 되고 그 복합요법이 반드시 레이저 플러스 레이저는 아니에요. 레이저 플러스 뭐 다른 시술이 될 수도 있고 레이저 플러스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레이저 플러스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 플러스 시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약 플러스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복합 요법이 결국에는 답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그 논란을 이제 일으키다가 이제 그래도 복합 요법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은 어떤 형태의 컴비네이션 세라피를 하는지가 그래서 이제 전문의가 필요하게 더더욱 필요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단일 요법이고 이거에는 이걸로 다 된다고 하면 시체 말로 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고 복합 요법을 해야 좋아지니 더욱더 가이드라인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고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니 이제 전문인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구는 레이저나 뭐 그 시술 받아본 적 있나요? 최근에도 받고 있거든요. 아우 정말 배신감 느끼네요. 이게 예전에 어릴 첫 때는 시간에 어쩜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저희는 아직 젊어서 뭐 이런 모드더니만 아 부러워요. 네. 그래서 약간 잘하고 저도 있어요. 궁금했던 잘하고 게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10번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네. 레이저하고 IPL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내가 두 개를 하게 됐을 때 두 개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 뭔가 지지지직 하는 게 느낌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이게 효능이 정말 다른 건가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그런 기계들 인증 주시는 그런 연구소에 다니는 사람인지라 속으로 많이 궁금했을 거는 같네요. 네. 아 그런 레이저도 인증을 하시나요 회사에서? 이제 의료기기는 또 의료기기로 따로 보는 거죠. 맞아. 의료기기 아 그래요? 그쪽은 안 해요? 있더라고요. 그쪽은 보지는 않는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네, 제가 괜히 넘겨짚었네요. 네, 뭐 모르는 게 당연한 거군요.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우느냐, 뭐 열을 줄 거냐, 뭐 그리고 피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까 복합 요법이라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진화된 그쵸? 방식인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사실 따지고 보면 선생님 항상 주장하시는 거 있잖아요. 피부는 장기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다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피부는 장기입니다. 되게 좋은 그 컨셉이에요. 위에 뭐 위 대장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걸 내장 기관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피부가 있고 내장 기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대장에 용종 났을 때 다르고 그쵸. 위에 염증 생겼을 때 다르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게 다 다른 거잖아. 그리고 다르게 해야 어프로치를 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뭐 페이스 그러면 이걸 그냥 하나로 보는 거지. 하나로 봐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아까 말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얼마에 얼마 해서 그냥 잘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무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떤 스페시픽한 게 특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다 좀 좋아진 상태에서 그냥 유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무슨 뭐 행사 전에 그냥 뭐 피부 관리 조금 이제 그쵸.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피부가 뭔가 기본이 좋은 상태에서 해야지 좀 효과가 날 것 같대요. 그래서 약간 분들. 토닝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토닝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저희한테 이제 토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제가 이제 토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는 토닝은 사실 레이저를 어떻게 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레이저 때문에 토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레이저로 하던 그거는 사실은 그 병원에서 갖고 있는 레이저라든지 회사별의 레이저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고 토닝은 레이저를 어떻게 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를 내가 표피, 바깥은 건드리지 않고 긴 파장대라 그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깊은 부위에 있는 뭔가 타겟을 우리가 목표로 할 때는 이제 토닝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점이나 어떤 뭔가를 태워서 없애야 될 때는 이제 토닝이라는 방법을 쓰지를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표피까지 건드릴 거냐 아니면은 표피는 건드리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 결정이 될 거고 이제 거기서 내가 색소를 목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여드름이나 트러블 피부에서 어떤 혈관이나 염증 반응을 목표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가 되면서 이해가 딱 됐어요. 나만 이해됐나요? 어떻게 두 분은
저보다 뭐 똑똑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게요. 네. 아직 다 이해가 안 되셨나요?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기미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네. 기미 치료에는 토너가 맞는 거, 레토닌이 맞는 건지 IPL이 맞는 건지 그거를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신. 그럼 두 개를 다 하고 계신가요? 둘 다 하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저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날 다 둘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닉을 먼저 하고 바로 그 다음 다른 방으로 가서 IPL을 받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두 개를 같은 날 저렇게 그러니까요. 바로 하는 게 피부에 너무 무리가 되지는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레이저를 몇 개를 하던 우리 피부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정말 이게 그리고 그렇대요. 피부과 의사분들이 되게 소심하대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소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실 피부 자체에 화상만 입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IPL은 좀 더 광범위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소도 조금 좋아지고 뭐 그다음에 안에 뭐 진피도 좀 강해지고 뭐 혈관도 좀 좋아지고 되게 캐테고리가 되게 넓은 거니까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그 중에서 좀 색소에 관련된 거를 조금은 더 토닝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 굳이 두 개를 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역시 두 개를 같이 안 하는 게 좋은 걸로. 같이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뭐 같이 하면 당연히 알겠네요. 시너지가 있겠죠. 하지만 굳이 그걸 두 개를 같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필요 충분은 아니고 그냥 이제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만 뭐 꾹꾹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개를 받다 보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제 이것도 같이 하면 좋으니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권유를 해서 두 가지를 다 하신다고 했을 그러네요. 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거를 해드릴 수 있는 것뿐이지 사실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1+1이 2가 3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냥 1+1일 수도 있는 거예요. 2가 아니고 한 1.5 정도. 1.2인데 그래서 1 필요할 때 1을 하고 나중에 1 필요할 때 그렇네요. 1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 네, 이제 그런 그런 네. 걸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런 그 토닝이라든지 이런 레이저 시술 같은 거는 자주 해도 피부에 좀 무리가 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래, 레이저 시술 관련해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런 레이저가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는 피부과에 가서 뭔가를 받고 왔다. 자, 지금 당장 좋아지지만 너 그거 자주 가봐라. 나중에 피부 얇아지고 피부 맞아, 더 맞아. 망가진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아까 우리 김군 얘기한 대로 전에는 뭐 하나만 받아도 그게 너무 이렇게 세고 아까 다운 타임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좀 길고 그랬는데 요즘은 뭔가 기술이 좋아져서 아이고 제게 떨어졌네요. 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한 번에 뭐 여러 가지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도 오히려 이 피부가 받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스트레스는 훨씬 거의 없어.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졌구나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사실 표피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 그게 뭐 특별하게 뭐 사실 뒤집어질 일은 사실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단지 우리가 이제 피부가 좋고 나쁘고 어떤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받는 텀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면 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꼭 보면은 뭐 2주나 3주에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사실은 피부를 딱 보고서는 너는 2번 뭐 2주일에 한 번 하세요. 너는 3주일에 한 번 하세요.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만 한 2번 정도 이제 하고 나서 반응을 보면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텀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뭐 이분이랑은 이런 플랜을 좀 세우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게 좀 결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10번이라고 어딜 가서
다 대부분 들을 거예요. 그 10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횟수는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통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명 중에 한 8분이 보통은 한 10회를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좀 만족해요라고 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횟수가 이제 10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10회라고 얘기를 드리는 뭐 거고요. 맞춤형이라기보다는 그냥 패키지 상품을 그냥 파는 개념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나마 통계적으로 그게 가장 환자분들이 만족하는 평균적인 횟수였기 이 때문에 하면 저희가 이제 좋아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뭐 더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기미 환자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10번은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기미는. 이제 색소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그 중에 기미는 조금 더 횟수가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도 뭐 1, 2주 간격은 이제 보면서 조금씩 결정이 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주 민감하거나 뭐 아주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 빼고는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간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제 닥터정 여기 모시면서 참 제가 이제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은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이시기도 하지만 이거를 공급하시는 어떤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급자이시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솔직했나? 그 관점에서 우리 이제 수요자한테 수요자가 요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서 정말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거. 이런 얘기는 진짜 이렇게 그렇죠. 오빠 아니면 오빠나 형 아니면 얘기 못 듣잖아요. 맞아요. 우리 집안에 만약에 내 뭐 형이나 오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이제 아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뭐 그런 부분 말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양이 뭐가 고민이야, 뭐 피부에 뭐가 할까요? 뭐가 고민이 됐어? 그래서 이제 레이저 상담을 이제 받으러 갔어. 그럴 때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제 환자 그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현명하게 이렇게 영리하게 상담을 받는 법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시술을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진짜 언니들 우리 산발이 고정 멤버들은 이제 선생님의 환자입니다. 여서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닥터정은 사실은 막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막 해가지고 이제 한 방에 확 뭐 좋아지게도 하고 좀 세게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확 좋아졌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닥터정은 항상 자연스러움과 과하지 않음을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주의세요. 그래서 돈을 진짜 제대로 벌려면 요거보단 좀 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끼리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래서 이제 신뢰가 또 가고 이제 쌓이고 뭐 이런 거긴 한데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상담할 때 요런 거를 좀 잘 상담해 봐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저는 뭐 의사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뭔가 마인드를 세팅을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결심을 하고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네이버를 먼저 찾아본다든지 뭔가 이렇게 리서치가 되게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세요.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드셨고 정보가 워낙 많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더 편하세요? 차라리 찾아오는 이렇게 제대로 저는 맞춰 드립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정보가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맞춰드리기는 하는데 워낙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먼저 얘기를 듣죠. 어떤 거를 생각하고 오셨냐, 네, 어떤 걸 하면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거는 제대로 찾아오신 거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찾아오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죠. 근데 또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또 저 같은 스타일을 또 안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복잡해요. 그냥 뭐 나 피부 좋게 해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어렵긴 해요.
그 헤어 너무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 얘기 정말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차라리 저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이거야 맡기더라도 이거는 조금 이제 상담하는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내 머리 멋있게 해주세요. 어울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하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지. 어렵죠. 그게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그럴 때는 이제 나이를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환자분의 나이도 고려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느 동네에서 오셨나도 사실은 좀 고려가 많이 되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게 동네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또 비슷해요.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은 이제 신촌 구역에서 굉장히 오래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정 고객층이 많을 수 있는 목동 쪽에 이제 가셔서 그게 이게 많이 좀 다르든가요? 네,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주로 정말 리서치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학원을 찾는 그 정신으로 피부에 관련된 정보도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이게 또 강북 지역에 계신 분들과 강남 지역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어느 좀 아줌마들끼리 좀 정보 공유가 많이 되는 동네와 네네. 정보 공유가 좀 안 되는 동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게 좀 되게 다르고 또 되게 좀 이렇게 동네마다 또 성향마다 좀 이런 게 좀 다르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일 편한 거는 그냥 이거 하세요라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아까 10회 이거 그냥 끊어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제일 쉽지 않아. 저는 가니까 뭐 상담도 없고 그냥 뭐 열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하고 쉬워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그거는 못 견디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오시면 이제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어떤 게 좋을지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사실은 더 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질환이 별로는 없는데 뭔가는 내가 나한테 좋아지고 싶고 차라리 무슨 여드름이 있다, 뭐 기미가 있다 이러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별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고민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많이 권하는 게 전반적인 이제 탄력을 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유전적으로 누구나 다 1년이 이제 20대가 지나서 1년이 갈 때마다 이제 피부에 가장 중요한 장벽도 만들고 진피도 만드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어쨌든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조금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게 만약에 1%가 대부분 다 줄어드는데 내가 어떤 시술을 하거나 어떤 거를 했을 때 이제 그게 좀 덜 줄어들게 하는 것만 하셔도 이제 그게 가장 뭐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1,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죠. 1년에 고가 가방, 뭐 명품 가방 하나 사시는 거 생각하시고 저희 산발이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명품 가방 하나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이거는 어떤 유지 차원에서 하시면은 뭐 별 부담 없이 그냥 계속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자기 생일날 와서 그거를 꼭 하고 가시는 멋있네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그날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그 기준으로 정말 그러신 분이 계세요. 자기 생일 즈음에 해서 항상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1년에 정말 딱 한 번 어떻게 보면은 고가 가방도 사는데 명품 가방도 사는데 생일 선물이 어떤 가방 대신에 나한테 그냥 주는 선물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요. 어릴 때는 이제 가방, 뭐 옷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이 집중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이제 피부는 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자기 건강 이런 거는 사실 계속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코백 들고 다니는 거죠. 무거워서 못 들고 무거워서 못 들고 그 가방도 다 불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유 되게 솔직한 얘기이고요. 우리 뭐 김양이나 김구는 또 뭐
어떤 뭐 레이저 시술을 뭐 받고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본인 요런 거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뭐 예를 들면 뭐 내 콧대를 좀 높이려면 뭐 필러를 좀 넣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저 있잖아요. 궁금한 거 사실 하나 있는데 제가 제 피부가 되게 민감성이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게 금방 붉어져요. 그래서 금방 긁히면은 완전 바로 빨갛게 되고 얼굴도 이제 되게 붉은기 홍조가 되게 좀 많이 잘 생겨서 잘 안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그런 선생님 부분이. 처음 뵌 게 안면 홍조 그걸로 맨 처음에 뵀었어요. 제가 이게 특히 겨울 되면 무슨 제가 촌에서 실제로 왔는데 진짜 촌에서 온 애 티가 탁 나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심해서 그걸로 사실 처음 뵀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비비크림으로 이제 가리고 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레이저로 시술을 하고 나면은 많이 개선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건 왠지 안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리고 왜냐면 또 그 홍조는 그러니까 홍조 빨갛게 되는 게 뭔가 자극을 줄 때 제가 빨개지기 때문에 레이저가 뭔가 자극이 되면 홍조가 혹시나 뭐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러진 않을까 걱정도 돼서 그런 부분은 어떤지 궁금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되게 열받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딱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때 고민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볼 때는 예를 들면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아니면 열받았다거나 아니면 당황했다거나로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거야.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빨개지는데 그래서 그거 고민될 수 있겠다. 사실은 그 홍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혈관이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경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특정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내 체질 때문에 혈관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붉어지는 건데 사실 혈관이 확장하고 수축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다르겠죠. 평균적인 레인지 안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감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혈관에 조금 그런 확장하는 캐릭터가 수축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신 분들이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좀 더 많아지기도 하고 좀 더 딱딱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없으신 분들보다는 이 노화의 진행이 그냥 빨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캐릭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붉어지는 캐릭터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혈관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0개가 빨개졌을 때랑 50개가 빨개졌을 때는 내가 100개가 빨개지는 사람이었지만 50개가 빨개지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레인지에 있는 사람이랑 비슷한 정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거 다 없앤 건 아니었구나. 네, 레이저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횟수를 좀 일정하게 하면 효율적으로 얘네가 숫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대부분 뭐 5회 정도, 뭐 4, 5회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치료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사실 들어가는 시점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던 뭐 한 달 있다 하던 3개월 있다 하던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이걸 한번 시작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몰아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한번 쫙 몰아서 해줘야지 되는 거여서 이거 내년에 내가 몰아서 해도 되고 뭐 2, 3년 있다가 몰아서 해도 되고 하지만 다시 또 혈관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되면 이제 또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유지를 관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해주시면 좋고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우리 명품백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산발이가 줄줄이 가서 베드에 누워서 또 우리 1주년 했다고 이제 1주년 병원 오픈하신 지 1주년 되셔서 그 프로그램을 프로모션 중이시더라고요. 옳다구나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줄줄이 가서 했는데 아직도 그 프로모션 진행 중이신가요? 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레이저 시술 이름이 써마지였어요. 사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는 우리 한번 나중에 이제 산발이들 한번 모여갖고 그쵸, 저희가 좀 리뷰 좀 해보죠. 저희 체험기를 한번 쫙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게 지금 명품백이라 그래서 명품백만큼 비싸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명품백보다 훨씬 싸요. 훨씬 싸요. 훨씬 싸요.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내 피부가 오늘
내일 모레 조금씩 더 좋아지는 느낌? 네, 지금 되게 좋아지신 것 그죠, 같아요. 그죠. 그냥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한 건 아니야. 이게 뭐랄까 그냥 이게 그냥 안색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졸려 보이지 않아요. 피곤해 그런,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이게 생기 있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달 좀 넘었네, 2달 돼가나요? 이게 한 1년 간다면서요. 그래서 한 번 하시고 나면요? 네. 그래서 그게 생일날마다 한다라는 그분이 아마도 이거일 것 같은데 맞아요. 1년에 한 번만 이제 하면 되고 이거저거 막 특별히 뭐 질환이 없으면 이제 그냥 나 피부 좀 좋아 보이고 싶다 요 정도 이런 걸 원하는 분한테는 네. 그냥 뭐 여러 차례 가는 것보다 그냥 한 번에 가서 이렇게 딱 맞아요. 하는 이거 아주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1년간은 계속 좋은가 아니면 뭐 어느 피크 시점이 있나요? 6개월 뭐 이런. 6개월 정도가 아마 가장 피할 거예요. 6개월 됐을 때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 지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이건 말은 나중에 편집 가능한 거죠. 중간에. 그럼요. 네, 정말 제가 편집은 제 맘대로 하는 거라서. 제가 진짜 예. 레이저를 받고 그 다음날 술을 드신 분. 아. 제가 정말 환자를 혼낼 수도 없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분의 상황도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뭐 명품백 뭐 또 좀 이따 뭐 어떻게 또 다른 다른 백 사야죠 뭐. 네, 진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하면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진짜 내 명품백 샀으면 비 맞히면 안 돼요. 명품백은 고이 갖고 다녀야지 이게. 더스트백 좋은 꼭 거예요. 챙겨주셔야죠. 그렇죠. 더스트백 여러분. 네. 그래요. 오늘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얘기 같아요. 누구나 맞아요. 요즘 피부과 간다, 관리 받는다. 그럼 이제 뭐 자연스럽게 베드에 누워서 이제 레이저를 어떤 형태로든 이제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이런 말씀 뭐하지만 속속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학구적인 거에서부터 실용적인 상담에 이르기까지 우리 닥터정 아니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진짜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생생질문 오늘 동생 1호는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우리 남동생 대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아까 토닝 뭐 기미 이런 얘기 아주 좋았어요. 우리 또 다음번엔 한번 남동생들을 위한 그 시간을 한번 마련할 거니까 그때 아주 활약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 피부공작소 외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동생들의 광나는 피부를 위하여 닥터정의 피부공작소.